안녕하세요. 문펄슨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로 수레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바디의 버텀을 만들겠습니다. 빈 곳에 큐브를 하나 추가하여 사이즈를 x 1.8, y 5.7, z 0.2로 둡니다. 휠의 결과와 조인해서 위치를 확인하며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의 트랜슬레이션 z의 값을 1.9로 둡니다. 차 폭이 좁아 보여서 휠의 간격을 수정하는 김에 차축의 길이, 바디의 좌우 위스가 동시에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투 휠스의 밸류에 add를 연결하여 휠의 위치와 차축의 차이로 사용될 값을 임의로 마이너스 0.1을 넣어줍니다. 차축의 넓이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결과에 2를 곱해주겠습니다. 차축 길이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바디의 바텀 넓이에도 적용해 주기 위해 0.1을 뺀 다음 컴바인 XYZ의 X에 연결하여 큐브의 사이즈에 연결해 줍니다. Y는 5.7, Z는 0.2로 두겠습니다. 이제 투 휠스의 밸류를 조절하면 외건의 좌우 넓이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1.7로 두겠습니다. 베이스의 사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두 개의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에 연결합니다. 큐브 사이즈는 0.2, 5.7, 1로 둡니다. 값을 입력하면 사이드의 좌우 위치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두 개의 컴바인 XYZ를 추가한 후 Z에 2.5를 입력합니다. 원점 기준 반대로 갈 노드 앞에 멀티플라이 -1을 연결합니다. 밸류를 가장 앞에 두고 1.1을 입력한 후 두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두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조인해 준 후 바디끼리 조인해 줍니다. 이제 버텀의 트랜슬레이션의 Z에 들어가는 값을 이용해 사이드들의 Z 위치를 조절하겠습니다. 밸류를 하나 만들어서 1.8을 입력하고 컴바인 XYZ의 Z에 연결한 후 트랜슬레이션에 연결합니다. 사용을 할 커스텀 밸류가 여러 개이므로 F2를 눌러서 노드의 라벨을 버텀 Z 포지션으로 변경합니다. 바텀의 윗면에 사이드의 가장 아랫면을 일치시키려면 먼저 버텀의 thickness의 절반만큼 위로 올려주고 다음으로 사이드의 하이트의 절반만큼 더 올려주면 됩니다. 버텀 thickness 밸류를 만들어서 0.5를 곱해준 뒤 버텀 Z 포지션과 더해주고 버텀의 큐브 Z 값에도 연결해줍니다. 사이드 하이트 밸류를 만든 후 1.1을 입력하고 0.5를 곱한 후 위 값과 더해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사이드 위치를 조절하는 컴바인 XYZ의 Z에 각각 연결해 줍니다. 사이드 하이트 밸류는 큐브의 사이즈에 컴바인 XYZ를 연결한 후 Z에 연결해 줍니다. 사이드 위스 밸류도 이름을 바꿔주고 버텀과 사이드로 프레임을 묶어줍니다. 큐브로 바디의 프론트와 백을 만들겠습니다. 빈 공간에 큐브 하나와 두 개의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한 후 조인, 바디가 모이는 곳에도 조인해 주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뒀던 사이드 위스를 활용해서 프론트 백의 위스를 조절하겠습니다. 2를 곱해주고 0.1을 빼준 후 추후 작업을 위해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곱셈보다 나눗셈이 커스트를 더 사용하지만 극한의 최적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컴바인 XYZ의 X에 연결해 줍니다. 사이드 하이트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컴바인 XYZ의 Z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대로 큐브의 사이즈에 연결해 줍니다. 두께인 Y는 0.1로 두겠습니다. 버텀 랭스를 밸류로 만들어서 0.5로 곱해준 후 0.3을 뺍니다. 두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의 트랜슬레이션에 연결되는 컴바인 XYZ를 만들어서 Y에 연결해 줍니다. 한쪽은 -1을 곱해줍니다. 사이드 하이트를 활용해서 사이드의 Z값을 구한 add의 결과를 컴바인 Z에 연결해 줍니다. 밸류들 중에서 사이드와 프론트 백에 중복해서 사용이 된 노드들은 Alt P를 눌러서 프레임에서 제거해 줍니다. 프론트 백은 메쉬를 익스트루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페이스만 익스트루드하기 위해 조인 지오메트리를 뷰어로 보는 상황에서 인덱스 노드를 추가 후 뷰어의 빈 소켓에 연결해 줍니다. 뷰어의 도메인을 페이스로 바꿔주면 뷰어에 반영이 되는 지오메트리의 페이스 인덱스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오버레이의 뷰어 노드,
어트리뷰트 텍스트에 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제 경우 4, 5번과 10, 11번 페이스가 양옆으로 익스트루드 되면 프론트와 백이 다 막히게 됩니다.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하기 위해 매스의 컴페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육면체 두 개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들은 0에서부터 10일까지의 정수인 인덱스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인덱스를 컴페어의 A에 연결합니다. 컴페어 노드의 인풋 타입을 인티저로 변경해주고 우선 10, 11을 선택하기 위해 오퍼레이션을 greater than equal로 변경 후 B에 10을 입력합니다. 컴페어 노드는 연산 결과를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뷰어에서 컴페어의 리설트를 확인해보면 true와 false, black and white를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4와 5를 선택하는 건 equal을 써도 되지만 greater than or equal과 less than or equal 두 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greater than or equal을 추가하여 A의 인덱스, B에 4를 넣습니다. 4부터 10일까지의 페이스가 선택됩니다. less than or equal을 추가하여 A의 인덱스, B에 5를 넣으면 0부터 5까지의 페이스가 선택됩니다. 여기 불리언 매스를 추가하거나 두 컴페어를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마우스 버튼 드래그를 하면 두 결과에 대해 연산할 수 있습니다. AND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 교집합, 멀티플라이입니다. OR은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합집합, add입니다. B에 4와 5를 넣은 컴페어 노드들은 불리언 매스의 오퍼레이션을 AND로 둬서 교차되는 값들만 남게 하고 거기에 10 이상의 인덱스를 선택한 컴페어 노드와 불리언 매스를 OR로 둬서 모든 값들을 합칩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도메인을 명확하게 선택해 주기 위해 evaluate on domain 노드를 연결해서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 도메인은 face로 변경합니다. 프론트 백의 결과를 익스트루드 메쉬에 연결하고 evaluate on domain을 익스트루드 메쉬의 셀렉션에 연결해주면 옆부분만 익스트루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오프셋 스케일은 아까 만들어뒀던 3분의 1의 결과를 연결해서 사이드의 간격에 딱 맞도록 해줍니다. 외곤의 프론트의 윗면만 익스트루드하기 위해 해당 페이스만 선택합니다. 이번엔 컴페어의 이퀄을 사용하겠습니다. evaluate on domain은 불리언에서 face로 설정하고 해당 결과를 익스트루드 메쉬의 셀렉션에 연결합니다. 오프셋은 0.8로 둡니다.
앞서 선택했던 8번 페이스를 다시 쓰기 위해 해당 결과를 바로 evaluate on domain으로 받은 후 set 포지션에 연결해서 Z 방향으로 0.2 옮겨줍니다. 이때 옮긴 페이스가 분리되어 동작하는데 익스트루드 메쉬의 인디비주얼을 체크 해제하여 인접한 페이스들이 같이 익스트루드 되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제 바디와 프론트백으로 노드들을 프레임 해줍니다.